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직급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은 직원끼리 이름 뒤에 님이라는 호칭만 붙여서 부르거나 영어 이름 같은 별명을 부르는 등 과거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전자는 다음 달부터 기존 5단계 직급 체계를 3단계로 축소합니다. 사원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대리와 과장은 선임으로, 차장과 부장은 책임으로 바뀝니다.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빠르게 소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3월부터 주말 출근을 줄이기 위해서 월요일을 회의 없는 날로, 매주 금요일을 정장 대신 청바지 등 자유복으로 출근하는 캐주얼 데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3월부터 7단계였던 직급을 4단계로 축소하고 직원끼리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 부르도록 했습니다. NC소프트도 지난달 말부터 대리, 과장 등으로 부르던 직급을 모두 없애고 이름에 님만 붙여 부르고 있고, 카카오의 경우 영어로 별도의 이름을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급 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처럼 과감하게 조직 문화에 메스를 댔습니다. 이 같은 직급, 호칭 파괴 바람은 주요 대기업 계열사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부르는 직급과 호칭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기업들의 시도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3월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사물인터넷, 이 IoT 기술이 들어간 이른바 스마트홈이 뜨고 있습니다. 건설 단계부터 이동통신사와 건설사 간의 제휴가 활발해졌기 때문인데요.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집을 비운 사이 외부인이 창문을 열자 사이렌이 울립니다. 캄캄했던 집안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스마트폰에 즉시 경고 문자가 도착합니다.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잖아요. 제 핸드폰에 그게 이제 도둑이 들었다는 그런 신호가 뜨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이 유풀, 실내 모드로 변경합니다. 말로 조명을 켜고 플러그에 연결된 가전기기의 전력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홈 기술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단계부터 도입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가 선보인 스마트 오피스텔은 분양 시작 2달 만에 380세대가 완판됐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전성과 편리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곳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IoT 하나로 인해서 공실의 걱정은 없을 것이다. IoT 적용 범위도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문 열림 센서, 공기질 관리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편의성에 더해 가입자를 한 번에 모을 수 있고, 건설사는 마케팅 효과로 분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편의성과 보안성을 갖춘 IoT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백화점 등에만 적용하던 수수료율 공개 제도를 대형마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갑질 논란에서 한 발 비켜서 있던 업종까지 공정성 점검이란 불똥이 튀면서 재계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백화점과 홈쇼핑 업체처럼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도 납품업체 수수료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백화점 3사 외에도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와 지마켓과 옥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 쿠팡과 티켓몬스터, 네이버 쇼핑까지 수수료율 공개 대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정성 화두의 불똥은 다른 곳으로도 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에 문제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후 공정위는 스크린 골프 공급업체 골프존 사업주를 상대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NC소프트와 카카오의 하더급 계약서
미발급 사례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화물차 운전사 배제 등 내부 방침을 세워 보험 가입을 선별적으로 거절한 손해보험사도 사실상 담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업들은 새 정부의 공정기업 화두엔 동감하면서도 이미 법원이나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로 일단락된 내용이 다시 거론된 사례도 있다며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지난해 1년 동안 15,000여 명을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상위 30대 그룹 전체 계열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한 직원 수는 작년 말 130만 5,939명으로 1년 전 132만 1,008명보다 15,069명이 줄었습니다. 삼성그룹이 1년 사이 12,227명이 감소해서 조사 대상 30대 그룹 중 직원이 가장 많이 줄었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5,48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6분기 만에 1%를 넘기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는 1.1%로 지난 2015년 3분기 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전기 대비 2.1% 성장했고 건설업은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5.3% 증가했습니다. 한편 명목 국민총소득 GNI는 전기 대비 2.7% 증가했는데 작년 1분기 2.5%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호 공약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총리 인준 과정에서 위축된 협치 분위기도 풀어보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 추경안에 조속한 국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추경의 필요성, 그 목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며 국회 설득을 위해선 대통령이 직접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들에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그 힘으로 또 국회를 또 설득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이 아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은 이례적으로 성사된다면 1987년 개헌 이래 정권 교체 후 가장 먼저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아온 일자리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총리 인준과 맞물리며 삐걱댔던 협치 분위기도 다시 조성해보려는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진통이 없지 않았지만 이낙연 총리 인준에 협조해준 국회에 감사하다고 밝히고 책임 총리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국정과제에는 총리가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총리실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아젠다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중장기 구조적 대응 방안을 보고하라며 8월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던 자동차와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업계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는 모두 104만 900여 대. 2010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입니다. 세계 5위 자동차 강국이었던 한국은 현재 인도에 이어 6위로 밀려났고 이젠 매섭게 쫓아오는 멕시코를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철강업계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의 조강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1.6% 감소했고 세계 4위였던 국내 업체 포스코는 5위로 밀려났습니다. 중국 철강업계가 정부 차원의 거대 인수합병을 통해
세계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한 것이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선두였던 조선업 역시 이미 위상이 흔들린 지는 오래입니다. 조선업계가 경영 악화로 도크를 닫고 구조조정을 하는 사이 중국과 일본 조선업계의 수주 잔량은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래에 대한 준비는 부족합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업계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가량 뒤처집니다. 수요 구조가 계속해서 다양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대량 생산 체제에 기반한 성장해왔던 자동차, 조선, 철강의 경우 보다 제품 구조를 다양화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연관 산업과의 협력 관계를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강화하는 것이.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무너졌던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혁명 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이마트가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그동안 적자가 계속 쌓이고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유통업계 전체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어제 그룹 채용 박람회에서 이마트를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마트의 전면 철수는 1997년 처음 중국에 진출한 지 20년 만입니다. 이마트는 한때 현지 매장을 27개까지 늘렸지만 계속되는 적자 누적으로 2010년 말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 현재는 6개 점포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마트로선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와 사드 악재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업 환경으로 철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철수키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사업이 여의치 않아 2010년부터 점포를 축소해 왔으며 점포별로 임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 상황에 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마트는 향후 국내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롯데마트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마트는 중국 내 99개 점포 가운데 74곳이 여전히 영업이 정지되고 13곳은 자율 휴무 중인 상태. 그동안 매출 손실액만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롯데 측도 중국 내 일부 점포를 정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은 중국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롯데는 지난 3월 중국 사업에 3,8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등 영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대형마트가 중국 사업 진출 이후 다른 길을 걷는 모양새인데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측의 태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생각 같은데요. 이렇게 매일 녹초가 되도록 일을 하는데 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없을까? 이 놀면서 돈 버는 직업은 어디 없나 이런 생각 말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야근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이죠. 그런데 솔직히 놀면서 돈 버는 직업이 어디 있을까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놀면서 일하는 직장이 어디 없나 하고 이 검색 레이더를 가동했더니 정말로 세계 곳곳에 꿀직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놀면서 돈 벌 수 있는 직업이 정말로 있다고요? 그런데 일한 만큼 번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직업은 좀 박봉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비행기의 1등석을 탈 수 있는 직업부터 섬에서 놀기만 해도 1억 이상을 벌 수 있는 직업까지 오늘은 이 히든잡에서 코너의 명성답게 세계 각국에 숨어있는 꿀직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로서 진정한 히든잡이 됐습니다. 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이 맥주를 좋아하는 분에게 안성맞춤인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독일과 미국에 있는 맥주 테스터라는 직업인데요. 맥주가 유명한 고장들인 만큼 맥주 맛도 까다롭게 판별하기에 생겨난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맥주 테스터라니 저도 정말 솔깃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는 건지 짚어주시죠.
네, 정말 이 말 그대로 맥주를 마시는 겁니다. 출장이라는 이름 하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독일에서 이러한 맥주 테스터의 월급은 평균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맥주 소비가 많은 나라 미국 역시 워싱턴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에서 맥주 테스터를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곳의 맥주 테스터 역시 고액 연봉을 받았는데 약 7,2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맥주 마시면서 고액의 연봉까지 받다니 왠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내 플랜 B는 맥주 테스터야 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아직 이릅니다. 이 행복한 꿀직업은 또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호가는 1등석을 공짜로 이용하면서 고액 연봉까지 받는 바로 항공기 테스터인데요. 영국 런던에 사는 21살의 알렉스 마체라스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항공기 테스터라니 상상이 잘 안 갑니다. 혹시 지금 제가 생각하는 1등석에 타서 마음껏 놀다가 맛있는 기내식도 먹고 세계 각국 여행하는 정말 그런 일인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다만 1등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석, 일반석까지 골고루 앉아가면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다를 뿐이죠. 알렉스 마체라스 씨는 처음 비행기가 생산되면 고객이 타기 전에 비행기 내 모든 시설을 평가하면서 기내식은 물론 간식까지 맛보고요. 이 비행기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공항 대기 시간 등안에는 이 비즈니스석 이상의 이용객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항공사 라운지에 들어가서 고급스러운 식사도 즐기며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사진을 보니까요. 그냥 평범한 20대 청년 같은데 어떻게 이런 꿀직업을 갖게 된 거죠? 네, 사실 마체라스 씨의 이력은 어렸을 적부터 남달랐는데요. 14세에 SNS에 올린 항공업계의 정밀한 분석 자료가 유명세를 타면서 계속 항공 분석 전문가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 테스트가 없는 날엔 최신 항공업계 뉴스나 항공기 분석 등을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항공기 테스트는 아르바이트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연봉이 무려 6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8,700만 원 정도이니 진정한 꿀직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직업은 외국에 직접 나가서 구해야지만 기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은 좀 무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으로 꿀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의 한 럭셔리 리조트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1억 4천만 원가량을 받는 그야말로 진정한 꿀직업인데요. 매년 온라인으로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지원받는 꿀직업이라 도대체 어떤 일인가요? 네, 세계 8대 자연유산지인 호주 퀸즐랜드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있는 해밀턴 아일랜드의 리조트에서 섬 지킴이를 하는 건데요. 이 섬 지킴이라고 해도 주요 업무는 수영장 청소, 물고기 먹이 주기, 우편물 수거 등으로 이 외에도 섬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일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적 쉬운 업무를 하고도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 고급 숙박시설까지 제공되니까 누구나 원하는 꿀직업이라는 건데요. 매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 13개국에서 온라인 지원을 받는데 단 한 명만 뽑기 때문에 그 경쟁률이 수천 대 1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해보고 싶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저도 욕심이 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투데이 고용 플러스를 지켜야겠죠? 네, 저도 함께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다른 꿀직업도 소개를 하자면 중국에는 럭셔리한 호텔에서 즐기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호텔 테스터가 있는데요. 경쟁률이 3,500대 1 정도로 인기가 높고요. 또 연봉도 3,400만 원을 받으며 마음껏 물놀이 기구를 탈 수 있는 영국의 워터 슬라이드 안정성 테스터. 또 게임만 하면서 시급 $10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의 비디오 게임 테스터까지 찾아보면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꿀직업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금요일에 어울리는 참 즐거운 주제였습니다. 자, 이제 주말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신 직장인 또 취준생 여러분, 이번 주말만큼은 이 꿀직업처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